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라이노와 그래스호퍼를 가지고 다뤘던 객체 유형인 넙스 말고 이제 메쉬의 형태의 객체 유형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자, 먼저 메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뤘던 라이노의 넙스 객체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라이노의 넙스 같은 경우 그 형태를 만들 때 넙스 커브든 넙스 서피스든 그 형태를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컨트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넙스 커브를 이러한 형태의 넙스 커브를 만들 때 그 형태를 만드는 기본 단위인 이 컨트롤 포인트에 의해서 그 형태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컨트롤 포인트의 위치, 그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의 웨이트라는 그런 변수값에 의해서 최종적인 이 커브의 형태가 계산되는 방식,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객체가 넙스예요. 넙스 서피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컨트롤 포인트와 각 컨트롤 포인트에서의 웨이트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 서피스의 형태가 계산이 되는 방식이 바로 넙스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메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넙스가 계산에 의해서 최종 결과물의 형태를 만들어낸다면, 메쉬는 있는 그대로가 바로 그 형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위에 보시는 이러한 형태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메쉬 같은 경우는 실제 각각의 면의 버텍스에 해당하는 이 점들을 만들게 되겠고요. 그 점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엣지를 만들게 되고, 그 엣지가 바로 면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컨트롤 포인트와 웨이트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넙스보다는 메쉬가 오히려 형태를 만들기에는 컴퓨팅 부하가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메쉬 형태의 객체는 보통 렌더링이나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어떤 분석 등에서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면에 빛이 반사가 되는 것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객체의 형태가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넙스보다는 실제 이 면 자체가 만들어지는 메쉬에서 보통 렌더링, 시뮬레이션, 분석, 아날리시스 같은 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래스호퍼를 가지고 이 메쉬를 한번 다뤄볼 건데요.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될지는 예제를 통해서 알아볼 거고, 자, 우선 이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메쉬로, 그 다음에 넙스 서피스로 했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스호퍼는 잠깐 치워두고요. 자, 라이노에서 넙스를 한번 그려보고 그거를 한번 메쉬로 변환을 해서 라이노에서도 메쉬로 변환하는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를 서피스로 표현했을 때, 메쉬로 표현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면에 넙스 서피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단순한 plane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사각형 면을 만들고요. 자, 이렇게 플레인 면을 만들고 이 면을 제가 이제 공면의 형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rebuild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제가 이 공면의 서피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한 3개, 3개 정도로, 자, 포인트 카운트를 3개, 3개 정도로 좀 작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포인트 o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컨트롤 포인트를 보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on이라는 명령을 사용했고요. 자, 이 컨트롤 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이동을 시키면, 자, 이러한 식으로 공면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겠죠. 대충 한 이런 형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Alt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요. 자,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넙스 서피스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메쉬로 변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mesh 메쉬라고 쓰면 바로 넙스를 메쉬로 변환할 수 있는 명령이 뜨고요. 자, 메쉬 변환은 이 공면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평평한 메쉬 페이스를 몇 개를 쪼갤 건지를 옵션에서 설정하게 됩니다. 자, fewer 폴리곤으로 내려놓고 한번 프리뷰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쪼개진다. 최소한의 페이스 개수로, 평평한 페이스 개수로 쪼개져서 그 공면의 형태를 만드는 방식으로 만들어질 텐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렇게 공면의 형태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공면의 형태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폴리곤 개수를 올려야겠죠.
이렇게 더 많은 수의 면으로 쪼개게 됩니다. 너무 많이 쪼개지 말고 대략 한 요 정도만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누르고요. 여기에 아직 서피스가 그대로 남아있죠. 얘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넙스 서피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메쉬 페이스, 메쉬가 있는데, 자, 우선 이 왼쪽에 있는 넙스 서피스도 좀 분할을 해서 자, 비슷한 개수로 이렇게 쪼개지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빌드, 그리고 개수를 한 뭐 10개 정도, 그 다음에 10개, 10개 정도 쪼개면 비슷하게 나오네요. 자, 리빌드 포인트 카운트를 10개로 쪼갰고요. 둘 다 마찬가지로 포인트 on을 해서 포인트 on, 포인트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슷한 형태고요. 비슷한 개수로 페이스를 다 분할을 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넙스 서피스 같은 경우 그 한 컨트롤 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쭉 잡아 당겨 보면, 자, 이 컨트롤 포인트의 웨이트에 의해서 결국에는 곡면 형태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 페이스 위에, 이 서피스 위에 있는 컨트롤 포인트를 잡아 당긴다고 해서 컨트롤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그 외부에서 힘을 작용시키는 방식으로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곡면 형태의 서피스가 만들어지는 반면에, 자, 메쉬 같은 경우는 이 면 위에 바로 점이 있고요. 점이 바로 그 형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컨트롤 포인트를 하나 선택을 해서 쭉 끌어올리면 바로 그 컨트롤 포인트가 얹혀진 면이 그대로 끌려오게 되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각진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메쉬를 가지고 형태를 막 다루기에는 굉장히 제약이 있습니다. 이 점 하나하나를 움직여서 결국에는 좀 왼쪽처럼 부드러운 면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점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이렇게 세세하게 움직여야지 그나마 곡면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 메쉬는 어디에 많이 사용을 하냐면 그 게임 캐릭터, 보통 게임 캐릭터 만드는 프로그램들은 다 메쉬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폴리곤 기반으로 3D 모델링을 진행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렌더링 같은 작업을 할 때 보통 게임 엔진이나 아니면 그 3D 모델링 프로그램에서도 렌더링 할 때 다 메쉬를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메쉬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폴리곤 작업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아마 게임 쪽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게임 캐릭터 그 다음에 3D 모델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게임 캐릭터를 만들 때 보시면은 좀 폴리곤 작업을 한 게 어디 있을까요? 폴리곤 모델링 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자, 이러한 식으로 뭐 굉장히 단순한 형태긴 한데, 자, 이러한 식으로 폴리건 메쉬 기반으로 다 캐릭터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메쉬를 가지고 이러한 작업을 이제 게임 캐릭터 상에서는 많이 하는데, 그러면 건축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제가 다음 예제를 통해서, 특히나 그래스호퍼에서 메쉬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스호퍼를 가지고 이제 메쉬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스호퍼 다시 켜두고요. 자, 단순하게 한번 그래스호퍼를 가지고 구 형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넙스 기반의 구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피어라고 써보고요. 자, 스피어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크기를 조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지점에 한번 메쉬 스피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메쉬 스피어라고 쓰면 스피어를 메쉬로 만드는 기능이 또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레디어스 값을 10으로 한번 해 보고요. 자, 지금 잠깐 꺼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진 형태의 면으로 스피어 9가 만들어졌는데, 자, 메쉬는 각각 평평한 페이스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 이렇게 9를 만들었지만 딱딱 끊겨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뭐 UV 값, 그 다음에 페이스를 몇 개로 쪼갤 건지에 대한 옵션을 가지고 면을 좀 더 세세하게 쪼개서 근사 방식으로 곡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게, 지금 제가
메쉬를 만들었는데 지금 왼쪽 라이노에서 보시면 그 외곽 형태만 나타나고 실제 내부가 어떻게 쪼개져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부의 선도 보이게 하도록 옵션을 키셔야 돼요. 자, 그 옵션은 그래스허퍼 가장 상단에 디스플레이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프리뷰 메쉬 엣지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프리뷰 메쉬 엣지스를 키셔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내부에 메쉬가 내부에 몇 개가 쪼개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메쉬의 엣지를 켜두는 거죠. 자, 스피어 한번 베이크를 해보고요. 잠깐 치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메쉬도 베이크를 해보면, 자, 동일한 방식인데, 자, 얘는 closed mesh,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closed nubs surface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스피어는 그냥 nubs는 그냥 두고요. 자, mesh 스피어를 다시 켜볼게요. 자, 그리고 mesh 같은 경우는 자, 결과물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패널을 가지고 살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스피어 일반 nubs 객체는 뭐 서피스로 만들어졌다 라고 이렇게 서피스나 뭐 비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더 이상 설명이 없는데, 메쉬 같은 경우는 자, 요 가로 부분의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메쉬가 만들어졌고 총 버텍스가 몇 개가 사용이 됐고 그 버텍스를 가지고 만든 200개의 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메쉬는 이렇게 세세하게 버텍스와 페이스 개수가 다 표시가 돼요. 자, 그리고 자, 이 메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요 하나하나의 면을 쪼개서 결국엔 이 라인, 사각형 라인을 추출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엔 다시 넙스로 변환해서 일반적인 넙스 관련 그래스허퍼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넙스로 변환하는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럴 때 이 라인을 추출해서 다시 넙스 페이스로 만드는 방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그 라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자, face boundaries라는 메쉬 관련된 명령어를 사용을 해야 돼요. 자, 메쉬의 페이스의 바운더리를 추출해서 커브의 형태로 뽑아내 줍니다. 한번 연결을 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메쉬의 페이스를 다 분할을 해서 거기에 있는 외곽 라인을 가지고 다 커브를 추출을 해 주죠. 자, 이거 가지고 다시 만약에 제가 바운더리 서피스를 사용해서 면을 만들면, 자, 이러한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다 면이 다 쪼개졌겠죠? 면 하나하나의 바운더리를 가지고 바운더리 서피스로 면을 만든 거기 때문에, 자, 서피스들, 요 개별적인 서피스들이 다 넙스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배웠던 다른 그래스허퍼 컴포넌트 명령을 사용해서 후반 작업을 더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페이스 바운더리가 아마 메쉬를 넙스 형태로 변환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일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디컨스트럭트 메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컨스트럭트 메쉬. 자, 메쉬도 우리가 넙스에 디컨스트럭트 비랩이 있던 것처럼 메쉬도 디컨스트럭트 메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 형태의 메쉬를 디컨스트럭트 해보면 결과물이 버텍스가 뭐 이러한 식으로 쭉 위치해 있다. 그 다음에 페이스, 자, 요거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페이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정보, 그 다음에 메쉬의 컬러, 뭐 지금은 메쉬의 색상이 안 들어가져 있지만, 자, 특히나 메쉬 같은 경우 색상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각 버텍스에 색상을 넣어서 이 면의 색상을 우리가 프리뷰 시켜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굳이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게요. 자, 마지막으로 각 버텍스마다 노말 방향이 이렇게 벡터로서 표시가 됩니다. 자,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버텍스의 리스트와 그 다음에 페이스 구성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슬라이드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메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페이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메쉬의 구성 방식입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어떠한 점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딸려 들어올 거고요. 여기에는 각각의 점의 좌표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
넙스 같은 경우 우리가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뭐 0, 1, 2, 3 점을 그냥 바로 폴리라인 같은 걸로 연결을 시켜서 면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실제 넙스 객체가 어떠한 버텍스로 구현이 된다라고 그냥 이 점들을 연결시키는 걸로 넙스의 객체는 만들어집니다. 자, 하지만 메쉬는 약간 달라요. 여기서 한 가지 정보가 더 추가가 됩니다. 실제 어떠한 점들을 연결을 해서 만들어지는가라는 것을 별도의 데이터로서 넣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자, A라는 페이스 여기 있죠. A라는 페이스를 만들 때 어떠한 점으로 만들어지는가라는 정보가 여기에 표시가 돼요. 0, 2, 1번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점들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정보거든요. 결국엔 이 점, 2번, 1번, 0, 2, 1로 이루어지는 면이다 라는 정보가 추가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게 면을 구성하는 방식의 차이예요. 넙스와 메쉬의 면이 만들어지는 구성 방식이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에 의해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면이 뭐 삼각형도 있을 거고 삼각형 아니면 사각형으로 만들어집니다. 메쉬는. 자, 그 정보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우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0, 1, 2, 3, 4번에 점이 있다. 인덱스 넘버를 가지고 있는 점이 있다라고 치면 두 가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쿼드 페이스, 사각형 형태의 쿼드 페이스와 삼각형 형태의 트라이앵글 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두 개를 각각 만들 때 이 인덱스 넘버를 넣어서 면을 만들게 돼요. 첫 번째 거, 이 사각형 같은 경우는 0, 1, 2, 3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점 0, 1, 2, 3에 의해서 면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삼각형은 1, 4, 2, 1, 4, 2 점을 가지고 면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한번 그래스호퍼를 가지고 직접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있던 거는 잠깐 다 프리뷰를 꺼놓고요. 자, 이제 메쉬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장 간단하게 사각형 메쉬를 메쉬 플레인 기능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쉬 플레인 기능은 자, B, 바운더리, 어떠한 직사각형 내부를 가진 어떠한 직사각형 형태를 가진 플레인을 만들 거냐, 그 다음에 width와 그다음에 height count 몇 개로 쪼갤 거냐, 결국엔 뭐 UV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넙스 같은 경우로는. 자, 이거를 한번 뭐 제가 바운더리만 잠깐 바꿔보도록 할게요. 뭐 라이노에서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저 직사각형을 커브 파라미터로 끌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바운더리 연결시키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메쉬 플레인이 만들어지고 위스와 하이트의 개수, 이걸 조금 제가 컨트롤을 해보죠. 자, 넘버 슬라이더를 넣어서 각각 하나씩을 컨트롤 할 수 있게 하고요. 우선은 개수를 조금 줄여볼게요. 5개 정도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5칸으로 쪼개져서 이러한 하나의 메쉬가 만들어지고요. 결과물은 그냥 하나의 메쉬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버텍스가 몇 개, 페이스가 몇 개가 나타나고요. 여기서 말한 버텍스는 요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6개, 1, 2, 3, 4, 5, 6, 6개, 36개를 가지고 페이스를 만들었다 라는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 A는 면적이 되겠고요. 자, M, 이 메쉬를 먼저 한번 디컨스트럭트 메쉬를 한번 분할을 해볼게요. 디컨스트럭트 메쉬를 가지고 한번 분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버텍스 리스트가 V에서 이렇게 점들의 정보가 나올 거고요. 페이스를 보면은 이 점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면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 메쉬는 잠깐 끄고요. 자, 디컨스트럭트 메쉬에 의해서 이 나온 점들의 리스트와 면을 구성하는 방식 정보를 가지고 다시 컨스트럭트 메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컨스트럭트 메쉬. 자, 컨스트럭트 메쉬는 V와 F의 값을 넣어줘야 돼요. 결국엔 어떤 점들 가지고 만들 거냐, 페이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 정보를 가지고 메쉬를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컨스트럭트 메쉬의 결과값인 V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결국엔 요 정보가 되겠죠. 자, 얘를 갖다 연결시키면 다시
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 페이스 구성 정보가 어디에서 결과값으로 도출되면 되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제가 만약에 가장 첫 번째 페이스를 만든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냥 패널에다가 그 내용을 직접 입력시켜 주시면 돼요. 한번 써볼게요. q 그 다음에 꺾은 가로 0 세미콜론 1 세미콜론 7 6 가로 닫고 중가로 닫고. 자, 이렇게 하나의 페이스를 연결시켜주면 딱 하나만 만들어지겠죠. 페이스의 구성 방식을 직접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넣어주면 뭐 당연히 점들은 훨씬 더 많겠지만 그 중에 인덱스 넘버가 0, 1, 7, 6인 점을 가지고 하나의 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메쉬를 다시 만드는 방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메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각형 아니면 삼각형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프리뷰를 끄고요. 기본 메쉬를 켜놓으면은, 자, 기본은 사각형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삼각형으로 분할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에서는 triangulate라는 컴포넌트를 제공을 해요. triangulate라는 컴포넌트는 사각형 메쉬를 삼각형으로 쪼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사각형 메쉬의 페이스를 반쪽에서 삼각형으로 만들어 주는 거겠죠. 한번 연결을 해보면, 자, 이러한 식으로 사각형 페이스 하나를 삼각형으로 분할을 시켜주고요. 그 결과값을 다시 한번 deconstruct B랩으로 보시면 버텍스 리스트는 뭐 바뀐 게 없으니까 똑같겠죠. 대신 면을 구성하는 방식이 이번에는 아까의 Q, 쿼드가 아니라 이번엔 T, 트라이앵글 페이스를 만드는 구성 방식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T 그 다음에 중괄호 0 세미콜론 1 세미콜론 7 이렇게 0번, 1번, 7번으로 만들어진 트라이앵글레이트 페이스입니다 라는 정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컨스트럭트 메쉬로 연결을 시키면 다시 페이스를 메쉬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삼각형 형태의 페이스와 사각형 형태의 페이스로 메쉬를 만들 수가 있고, 각각 디컨스트럭트 메쉬를 통해서 어떠한 점들, 그 다음에 페이스가 어떻게 구성이 됐다라는 정보를 뺄 수가 있고 그걸 다시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각각의 페이스의 아웃라인을 뽑기 위해서는 페이스 바운더리라는 걸 사용을 해서 자, 삼각형을 연결시켜 볼게요. 자, 삼각형 트라이앵귤레이트 한 결과값, 이 삼각형 결과값을 페이스 바운더리로 연결하면 얘는 넙스 커브를 만듭니다. 이때부터는 넙스 커브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운더리 서피스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서 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각각의 면들을 만약에 조인, 비랩 조인 같은 걸로 조인을 시키면 하나의 오픈 비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의 면이 분할되어 있는 하나의 오픈 비랩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얘를 다시 deconstruct 비랩으로 쪼개면 그 삼각형 형태를 기준으로 삼각형 서피스들과 엣지, 그 다음에 버텍스 등등을 뽑아낼 수가 있어서 이 이후로는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그래스허퍼 컴포넌트를 가지고 후반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메쉬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어디에 활용이 된다, 그 다음에 그 구성 요소가 어떤 식으로 점들과 페이스들 가지고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된다라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이제 실제 예제를 가지고 이 메쉬를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되는지는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